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현대차가 약 2조 원을 투자해 울산 공장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제네시스의 대형 전기차 SUV가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를 자동차의 도시로 만든 포드사.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울산에 자리 잡으며 울산시를 자동차 공업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1968년을 시작으로 올해 56년째 가동 중인 현대차 울산 공장이 내연기관 시대를 넘어 전기차 시대에서도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선제적 움직임을 가집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부지에 새로이 들어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5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13일 진행된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를 통해서 자유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인류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첫 관문은 전동화로 울산 EV 전용 공장은 전동화 시대 모빌리티 생산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대차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적용해 미래형 공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조립 설비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가는 전기차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희는 봐집니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인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의 본격 양산은 2026년 1분기부터 시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 울산 ARC 조성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완공 시 연간 약 32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연 7억 달러의 수출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미래는 이 화학산업을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원료를 반세기 동안 만들어 온 회사로서, 기업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인 울산 ARC. 화학적 재활용 3대 첨단 기술을 한 곳에 구현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착공 하루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 3사의 경영진들은 울산 ARC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는 매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플라스틱 350만 톤의 약 10%가 처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신산업 활성화로 국내 플라스틱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인류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줬던 플라스틱은 환경 위험이라는 측면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플라스틱의 쓰임을 다시 해석하고 쓰레기를 버려지고 태워지던 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르네상스를 그려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화학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계기를 오히려 새로운 르네상스를 울산 ARC를 시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의 투자 규모는 총 1조 8천억 원으로 오는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을 기점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할 때 외국 큰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즉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걸 만들 시설이 없어 난감합니다. 이를 SK 에코플랜트가 해결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는데 이 창원 그린 에너지 센터가 해결책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죠. 경남 창원에 위치한 그린 에너지 센터. 태양광 시설을 비롯해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전회기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이곳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급하거나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맡습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은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수요처에 공급됩니다. 이곳의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은 2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은 인근 산단에 입주한 4개 기업에 공급됩니다. 최근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 이행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객사 요구를 제가 부응을 하지 않으면은 고객사하고 거래 자체를 제가 못하는 부분으로 예전에는 뭐 공고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요구 사항으로 이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에 한 30%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하고 있고 SK 에코플랜트는 일대 다수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아리백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객사가 수출 사업을 특히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들을 가상으로 묶어가지고 전력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실제로 검증을 할 거고 이 플랫폼 자체가 개발을 하면서 아리백까지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부터 공급, 운영, EPC까지 밸류체인을 완비한 상황, 탄탄한 역량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 에너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에 나섭니다. 2년 만에 재도전인데요. 특이한 점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5년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김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장을 내민 Y바이오로직스는 한두 개 파이프라인에 집중했던 지난 사업 구조를 완전히 탈피하고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 수익성을 확대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항체 신약, 특히 이제 암 질환에 대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러한 그 항체가 한 1천억 종 이상의 다양성을 이제 갖춘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은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입니다. 현재 사업성이 가장 빠른 YMAX-Able은 1,000억 개 이상의 다양성과 높은 생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인간 본래 항체와 가장 유사해 독성이 낮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YMAX-Able로부터 발굴한 항체 치료제 아크리솔리맙의 임상 1, 2A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임상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의 2명, 부분관의 8명으로 객관적 반응률 15.9%를 확인하며 희귀암에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중심으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도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이제 개발 후보를 적시에 이제 발굴해서 조기에 이제 기술 이전. 이와 더불어 회사는 다양한 모달리티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상장 후 주요 경영진들이 주식 매각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며 기업 성장에 자신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3년에서 한 5년 되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Y바이오로직스의 주관사인 유한타증권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 90% 이하로 하락하면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 옵션을 부여하며 상장 후 주가 흐름에도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운전자 없이 차가 알아서 레이싱 트랙을 달립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시킨 이들은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아이오닉5가 레이싱 트랙 위를 질주합니다. 그 뒤를 초록빛과 푸른색을 머금은 아이오닉5가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코너 구간서 가속을 더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펼치는 세대의 자동차 운전석에는 탑승자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차 기반의 서킷 자율주행 레이싱 경기가 치러지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챌린지 현장입니다. 대학생들로 꾸려진 팀들에게 각각 아이오닉5 한 대와 연구비 5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들은 연구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 구동을 위한 개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오닉5 차체 위에 실린 라이다 센서가 눈의 역할을 하고 이쪽 트렁크 공간에 실린 산업용 컴퓨터가 머리 역할을 해 도로를 주파해 나갑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검출하게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트를 쐈을 때 이제 빛이 돌아오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포인트를 쏴서 돌아오는 정보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2010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2년 주기로 계속 진행되어 오는 자율주행 챌린지를 산학협력을 통한 선행기술 경연의 장으로 만든다는 취지. 실생활에서 타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로직만 바꿔서 또 별도의 센서만 장착을 해서 달았다는 것은 우리의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는 멀지 않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는 현대차그룹 인직원과 정부 지자체, 대학 관계자 외에 시민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이날 용인 스피드웨이를 찾은 500여 명의 관람객은 서킷 가운데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행사장에 조성된 체험존에서 레이싱 시뮬레이터, 키즈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겼습니다. 저희 팀마다 시안이 조금씩 다른데요. 원하시는 디자인 고르셔서 색연필이랑 사인펜으로 꾸며서 주시면은 저희가 배지로 만들어 드려요. 1위는 건국대 오토KU R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상금 1억 원과 함께 미국에 위치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전문기업 슈퍼널과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을 견학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일본 제품인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우리나라 브랜드인 에이세컨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올해도 20% 이상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스파 브랜드 에이세컨즈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점. 평일인데도 매장안은 2030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에이세컨즈가 지난해 론칭 10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에서 효자 브랜드로 거듭난 셈인데요. 제품 출시 주기를 줄여 일주일 단위로 새 상품을 선보이는 전략을 펼친 게 주요했습니다. 또한 품질에 민감한 고객층을 겨냥해 스파 브랜드로는 이례적으로 프리미엄 라인도 출시했습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정확한 타깃팅으로 상품력을 강화한 것인데 이게 곧바로 실제 판매로 이어진 겁니다. 매주 좀 새로운 신상품을 좀 출시해서 시장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게 저희 브랜드의 이제 본질로 이제 자리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희가 주요 상권에 위치한 매장하고 저희가 그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몰 SSF 샵에서 저희가 매주 조금 최적화된 VMD 오퍼레이션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또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그 두 자릿수 신장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젊은 소비층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요. 삼성물산에 따르면 10월 기준 20대에서 30대 고객 수가 전체 비중의 70% 정도로 전년 대비 30.5%가량 증가했습니다. 에이세컨즈는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축적된 매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 단위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품 컨텐츠는 저희가 외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상품을 좀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유통 출점보다는 기존점 그 확장을 하거나 리뉴얼 통해서 좀 대형점 육성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물가의 가성비가 각광받는 요즘 에이세컨즈가 MZ세대 니즈 맞춤 상품 개발과 고급화 전략으로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산업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현재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감이 그만큼 밀려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입니다. 이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최근 거제 조선소 다 다녀오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현장을 취재하고 왔죠. 자, 현재 그쪽에서 인력난 지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난은 여전히 우리 K조선 산업이 완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오리엔탈 마린텍과 삼성중공업, K조선 등 여러 조선 관련 기업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사람이 없다, 숙련공 등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조선산업 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 없습니까? 외국인 인력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중공업 거제 사업장은 협력사를 포함해 약 2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외국인은 약 1,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선소 퇴근길을 지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외국인 근무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증가하다 보니 조선소 인근엔 베트남 등 해외 식료품점도 잇따라 문을 열고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본 곳만 3곳 이상이었는데 모두 올해 문을 연 가게들이었습니다. 또 확인된 것은 회사들이 이젠 직접 외국인 인력을 직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부터 생산 직군에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용접과 같은 생산 직군으로 외국인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은 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삼성중공업의 데크 하우스를 납품하는 오리엔탈 마린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은 오리엔탈 마린텍도 올해부터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우즈베키스탄 직원 19명을 채용해 현재 군무에 투입한 상태이고요. 회사는 추가로 필리핀 국적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접과 같은 생산 직군으로 외국인 정규직을 뽑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신입 정규직을 외국인으로 뽑는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인력은 찾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K조선의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K조선은 현재 본사 외국인 인력을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력사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을 조선소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약 500명 정도가 E7 비자와 E9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E7은 전문 인력이 받는 비자이고 E9은 비전문 인력이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기간도 다르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도 다르게 받습니다. E7 비자는 매년 근무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E9 비자는 최대 2번밖에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장으로 10년밖에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이 K조선 입장에선 협력사 이 같은 인력을 자체 기술원 훈련 등과 연계해서 숙련 비자인 E7으로 변경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K조선 외국인 인력 현황을 보면 2022년은 이제 270여 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380명까지 늘었고요. 현재는 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배 기자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이런 게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중소조선소는 RG를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G, 이거 한번 어떤 건지 들어볼까요? RG는 일종의 보증보험 같은 개념입니다. RG 뜻은 리펀 개런티라고 해서 선수금 환급 보증을 의미하는데요. 선주사가 조선사에 선박 발주를 할 때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계약 금액 일부에 대해 보증을 함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 보증은 통상 은행 등 이제 금융권이 해주게 되는데 대형 조선사와 달리 이제 중소조선사들은 이 선수금 환급 보증액이 적기도 하고 또 선뜻 나서는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력이 돼서 추가 수주를 하고 싶어도 보증을 해줄 금융기관이 나타나지 않거나 보증액이 적으면 추가 수주를 받는데도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K조선의 경우도 인력난도 있지만 이 같은 RG 제한이 있다 보니 추가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 이 보증 부분,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최근 정부가 여러 가지 이 조선에 대한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탄소 저감 기술 지원, 핵심 기술 인재 양성, 수주 및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외국 인력 수급 시스템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안에는 중소조선사들의 애로사항이기도 했던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도 무보의 특례 보증 지원은 물론 RG 발급 가이드라인 개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이 담긴 차세대 조선산업기술혁신 관련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선산업은 이 국내 수출 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는 이 국가 주요 산업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지역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이 외국인 인력,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이 국내 인력들이 다시 조선소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근무자, 이 조선소 모두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K조선산업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 미용 성형 제품 전문기업 에스테팜이 내년 하반기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 내년 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S바이오메딕스의 자회사 에스테팜은 모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히알루론산 필러와 화장품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설립부터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읽어온 오세혁 신임 대표는 대표 취임과 함께 브랜드 파워는 물론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지속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포부와 구체적인 계획 살펴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기본적인 비전은 글로벌 안티에이징 전문 기업이 되자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미용 성형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테팜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시점,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에스테팜의 한 조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던 사람이고, 제가 대표를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에 대한 그 가치 창출로, 그러니까 에스테팜의 좀 약간 그 브랜드 파워를 좀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기반을 좀 마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S바이오메딕스의 기술력을 갖고 만든 제품이 이제 화장품군에 속합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역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선묘세포 이 네 가지 영역의 세포치료제를 다 핸들링하는 회사인데, 선묘세포를 직접 배양을 해서 만든 배양액을 갖고 저희가 이제 큐티셀이라는 우리가 에스테팜만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만든 이제 화장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요거 세 가지의 그 큰 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UHD라는 공법에 대한 특허를 지금 갖고 있어요.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300만 시린 정도의 이제 필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작용의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에스테팜은 지금 한 2017년부터 이제 직접 상품성 매출을 시작을 해서 매년 한 연평균 한 4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OEM 매출 자체를 좀 낮추고 직수출을 좀 높이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 브라질은 한 2, 3월경에 이제 허가를 갈 예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기 단계지만 이제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새로 취임을 하고 처음으로 맞아들이는 이제 해잖아요. 그만큼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저희가 올해 열심히 했지만 앞자리 수가 이제 1자로 마감되는 한 135억 정도 마감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좀 더 그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앞자리 숫자를 한 2로 바꾸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그 기업 IPO도 전반기 상장을 좀 마감하고 하반기 때 이제 IPO 신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에 소형 평형을 주력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거기에 분양 가격도 주변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지상 최고 32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83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기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이 328가구로 1~3인 가구 수요층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의정부에서 공급되는 소형평형대 아파트입니다. 3659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평형대로 중심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700만 원 수준. 최근 의정부시에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하면 평당 분양가가 50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사업 자체가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분양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과 전용 84제곱미터가 전시됐습니다. 두 평형 모두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거실 공간폭을 극대화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침실의 경우 소유자 취향에 따라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 평면을 도입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침실 붙박이장과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마감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6.8대 1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3인 가구가 늘고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소형 평형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연출은 비주얼과 연계한 스토리와 공간 체험형 콘텐츠를 특히 강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편지를 시작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친 마음이 치유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컨셉으로 구성했습니다. 19m 높이의 빅위시 트리와 2000여 개의 조명으로 더욱 밝아진 회전목마, 그리고 레터하우스가 있는 미로 정원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일단 보니까 되게 예쁘고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뭐 올 계획이 있으면 계속 오려고. 직장 동료들하고 왔고요. 가끔 공연이나 뮤지컬 보러 자주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랑 회전목마랑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기분도 힐링이 되고 해서 아름답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